저희 팀 선수가 항상 차출이 돼가지고. 아, 수원 삼성?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희라고 생각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저희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고. 그리고 또 가야 돼. 조원희 선수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드리블 할 때 주영이 쭉 가고 다른 선수들이 살짝 쫓아가는 그런 느낌? 중급을 안 해드렸네요. 김민호도 잘했고. 감사합니다. 많은데 이기재 선수가 권창훈, 유승우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가 이때 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로 골든볼을. 진짜 강이네. 진짜 애국가 제일 크게 불렀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져서 또 이 친구들은 커서 또 국가대표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 요즘 축구 소식이랑 추가할못들 찍으면서 다양한 얘기하고 있는데 클린스만호 명단도 공개됐고 또 U20 월드컵에서 네. 너무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좀 일반 축구 팬들의 시선에서 너무 좀 고무적인 성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록들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이탈리아전을 승리한다면 2회 연속 결승 진출입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너무 수고 많았고. 네. 인터뷰에서 조금 코끝이 찡해졌던 모먼트가 있는데 김은중 감독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관심 없었거든요. 이강인 없고 뭐 없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름은 좀 본 적 있지만 경기를 챙겨본 적이 없다 보니 조금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부담감이나 서운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선수가 항상 차출이 돼가지고 U20 경기를 이제 예선 뭐 그런 거 다 챙겨봤었단 말이에요. 아, 수원 삼성?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희라고 생각하는 게 디폴트 값이니까. 저희가 축구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풋볼 엔트리블 FC. 수원 선수가 있어서 항상 챙겨봤었는데 네.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항상 받았어요. 예선이나 그런데 김은중 감독이 되게 잘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은중 감독은 비단 대회 시작뿐만이 아니라 전부터도 네. 묵묵한 싸움을 네, 해왔던 맞아요. 거네요. 그걸 다 지켜보신 거예요? 네, 그쵸. 수원 선수가 항상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고. 선수들이 더 자책하거나 기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김은중 감독의 그 지도자의 모먼트를 그 청춘FC에서 옛날에 봤었는데 확실히 덕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부터 지켜보셨다고 하니 네. 지금 발전 가능성이나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이 선수 좋다 하는 선수 꼭 픽한다면 저는 사심을 가득 담아서 황인택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 선수. 네. 어떤 부분이 플레이 스타일인가요? 네, 일단 겁이 없고요. 근데 이 나이대 선수들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겁이 없고 그리고 좀 더 저돌적이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센터백으로. 그런 선수들이 좀 좋아요. 오현규 겁 없고. 그러니까 빠꾸 없는 스타일. 노빠꾸 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차세대 센터백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내가 나름 경기 많이 본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선수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놀랐던 게 김용학 선수였어요. 포르티모넨스에 지금 박지수 선수가 있는 곳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겁이 없고 일단 크랙 능력이 있어서 물론 가끔 턴오버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좀 하는데? 라고 하면은 항상 김용학이 공을 잡고 있더라고요. 옛날 김신욱이나 오세훈의 향기가 좀 나는 이영준 선수도 너무 보기가 좋았고 또 제2의 김민재로 언급되는 김지수 선수가 나온다길래 제가 성남FC 경기를 또 챙겨보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 김용학과 김지수 위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속도 면에서는 괴물 김민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아직은 그렇죠. 20살이잖아요. 애기. 아직은 모르지만 그만큼 또 김민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워낙 어릴 때부터 잘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장면들 꽤 많이 그래도 나왔다고 그쵸. 생각해요. 저는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어린 나이이고 그런데 그런 무대에서 괜찮은 장면들이 있었다고 다듬으면 확실히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브렌트포드 제안도 들어왔었고 한 거 보면은 나중에 꼭 군면제도 좀 잘 받아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U20 청소년 대회지만 2회 연속 4강 진출이에요.
아예 청소년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 청소년 잘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무너졌던 문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기록을 통해서 볼까 하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먼저 좀 까마득한 건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네. 1979년에 일본 유스 챔피언십에 첫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83년에 유스 챔피언십 4강을 최초로 김종부 감독이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첫 4강이에요. 그쵸?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포르투갈 유스 챔피언십 91년에 남북 단일팀 8강. 네. 저희가 항상 뭐 포르투갈만 만나면 뭐 이렇게 이긴 적 있다 할 때 예화로 나오는 대회가 이 대회 같은데 이렇게 좀 소식이 없다가 2003년에 좀 저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박성화 감독의 팀인데 김영광, 오범석, 김치우, 김진규, 2호 그리고 또 가야대 조원희 선수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정조국이랑 박주영 선수가 2003년 16강 업적을 달성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박주영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잘하는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2003년? 박주영은 축구를 몰라도 그때는 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중국 털고 다녔던 그 드리블이니까 그건 봐도 그냥 2002년 황성동 이후로 이제 박주영이구나 그때 생각. 아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네. 내 나이가 나오는 건가? 뭐 어렴풋이 나는데 20년 전이긴 하지만 박주영 그때 당시에 떠올리면 가스차 옛날에 어렸을 때막 하면서 가스차 소독차를 따라다니는 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 드리블 할 때 그런 느낌. 드리블 할 때 박주영이 쭉 가고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쌀쌀 쫓아가는 그런 느낌? 중국전이 정확히 그랬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정확한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한 10여 년을 책임졌죠. 이때도 사실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2009년 U20 이집트 월드컵에서 드디어 이제 저물어 가는 세대죠. 홍명보의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8강까지 갔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보경, 구자철, 이승열, 서정진, 홍정우, 김영권 뭐 언급할 선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김민호 언급을 안 해드렸네요. 네. 김민호도 잘했고 감사합니다. 이 멤버 그대로 런던 올림픽까지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3위를 수성했죠. 정말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아쉽게 떨어지면서 8강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이 이광종 감독의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골짜기 세대라고 불렸던 때 청소년 월드컵입니다. 지금도 뭐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기재 선수가 죄송합니다. 저희에선 이렇게 이기재 선수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2011년 콜롬비아 월드컵. 이때 16강을 갔는데 그 스페인 만나가지고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때도 똑같았어요. 김은중 감독의 지금 팀처럼 골짜기 때 다 욕만 하고 떨어질 거다 얘기만 하는데 16강 진출했고 스페인한테 졌지만 그때 승부차기를 실축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 전 선수들이 달려가서 실축한 선수 위로해주고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낭트, 이용재 뭐 해가지고 되게 백성동 선수도 이때 나왔고 광양룬이 이종호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때 이광종 감독의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남. 이때는 진짜 매체에서도 그렇게 주목도가 없었어요. 잠시 축구를 안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김진수랑 임창호도 이때 나왔네요. 나중에 이광종 감독이 또 이 선수들 이끌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 우승하면서 다 군면제를 또 시켜주죠. 그 다음이 터키, 현재 튀르키예 8강. 여기서 또 권창훈 류승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원 선수님 명문이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근 키퍼도 지금 현재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동준 제주 키퍼도 김동준 있었어요. 키퍼도 있고, 류승우, 이창민, 권창훈, 강상우, 강상우 포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줬었죠. 근데 지금 성적이 보면은 8강. 여기도 8강이에요. 저희가 항상 8강이나 16강에서 문턱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김현 선수도 이때 나왔었고, 이때도 포르투갈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이 대회 계기로 해서 류승우 선수가 당시 손흥민 선수가 있던 레버쿠젠으로 임대가 되죠. 네, 아쉽게 결국엔 국내로 복귀를 했지만 현재는 이분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을 중간에 실패를 하고 2015년에 신태용 감독의 또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U21 월드컵이었는데 이때 백승우, 이승우, 조영욱, 이승모, 정태욱, 송범근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가 이때 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신태용에서
이강인에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윤종규, 정태혁, 이상민, 이승모 지금 한창 잘하고 있는 선수들의 목록이 지금 나오는데 이때도 16강이었습니다. 네. 그때 뭐 이승호 선수가 아르헨티나 상대로 막 칩샷으로 골 넣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쉽게 여기에서도 16강으로 떨어지는데 다음 대회부터 말씀. 가장 최근 대회는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이고요. 이때는 준우승을 했고 U21을 넘어서서 다 각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민, 전세진, 오세훈, 이강인, 엄원상, 조영우 이 선수들 외에도 뭐 이재익, 이지솔 이런 선수들이 지금 각 팀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좀 이제 지금 화두에 오르는 건 이강인. 네,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1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로 골든볼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청소년 대회여도 전무후무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환영식을 했었거든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제가 갔었죠. 또 대포 카메라. 네. 그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마요르카를 갔었는데 사인을 아쉽게 받지 네, 못 못했고. 봤어요. 언젠가 뭐 저희 뭐 월드 클래스 되면 독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이때 또 끝나고 그 기억이 또 나네요. 그때 어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제 기억에 발렌시아를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도 영국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발렌시아 가가지고 이강인 선수 이제 유니폼 딱 사가지고 여기 이제 걸려있는 유니폼 중에 하나인데 이강인 선수 이제 두고 봐라. 굉장한 선수가 될 거다. 거의 이제 유니폼 사면서 직원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주춤을 했었죠. 근데 발렌시아 팬들을 팬버스 선수 버스 기다리다가 또 옆에서 보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그때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이제 이강인 선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렸었는데 마요르카 버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요르카 팬뿐만 아니라 옆에 발렌시아 팬들도 옆에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발렌시아 버스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긴 굉장히 보통 어웨이 팬들이니까 열성 팬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요르카 버스 쭉 들어가는데 이 발렌시아 팬들 사이에서 강일리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요르카 팬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소리만 들려가지고. 사실 거기는 절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칠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거의 전세버스 하나 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진짜 완전히 거의 한 50명 가까이 발렌시아 팬들이 있었어요. 발렌시아 팬들이 또 발렌시아 유스였다 보니까 좀 예뻐라 하는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물론 반대하는 여론들도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참 뭐랄까 활약 잘 못하고 잡음도 좀 마지막에 좀 있었잖아요. 네. 고참 선수들이랑 뭐 이강인이나 페란토레스 이런 어린 친구들이랑 어떤 잡음도 좀 있었는데 그때 좀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발렌시아 팬들한테는 이강인이 그래도 이미지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그때 또 했죠. 요즘 기세로 보면 이강인은 분명히 한 클래스 위의 팀에서 선수라는 게 좀 확신이 들고 우리나라에 사실 손흥민도 스코어러 그리고 어떤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한데 게임 체인저 형의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크랙 같은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국뽕이라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옛날 프랑스의 지단처럼 팀이 힘들어도 자기가 캐리하는 그런 선수가 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만 더 해도 돼요. 네. 솔직히 말해서 바르셀로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지금 편인 아직 거죠. 어리고 네. 보면 지금도 스탯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드리블 성공 횟수도 탑5 안에 들어가고 성공률은 독보적으로 1위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아직 마요르카에서 이렇게 뭐랄까 옆에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일 수 있는데 활약을 못할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어떤 받쳐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맞아요. 옆에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저는 믿어 그리고 의심치 사실 마요르카에서도 보셨겠지만 도와준 선수가 없어도 알아서 소유하는 드리블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딜 가도 잘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약간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선수가 한국 선수라고? 저는 진짜 그랬었어요. 딱 보면서 저희가 그때 떨어져 앉았어가지고 만약에 같이 앉아 있었으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딱 보면서 저도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보면서도 야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실력적인 면도 그렇고 멘탈이나 팀 분위기를 이렇게 어우르는 면에서 있어서도 진짜 강이네. 네. 진짜 이 월드컵 때 관련 컨텐츠들이 KFA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자기가 애국가 제일 크게 불렀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른 형들이 조그맣게 불러서 자기가 제일 크게 불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 라리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트레이닝도 계속하고 네. 언어는 당연히 원어민처럼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았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미 단단해진 선수, 앞으로도 더 단단해질 선수가 아닐까. 저희가 지금 2019년 월드컵 얘기를 하다 이강인만 해도 이 정도 나왔는데 다음 대회 나간 선수들이 그 주목도도 떨어지고 얼마나 그 위상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됐겠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이뤄냈습니다. 예, 뭐 저는 이탈리아한테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한국 축구의 이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좀 기특한 친구들이라고. 솔직히 요번에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아예 김은중 감독뿐만 아니라 그 옆에 뭐 코칭 스태프 내지는 다른 어떤 오피셜하게는 아니지만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요번에 멤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속팀에서 못 뛰는 선수도 많아가지고 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선수들 앞으로도 분명히 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겠지만 이런 선수들을 4강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거는 저는 U20은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적인 부분. 네. 그럼 요번에 뭐 프랑스가 일찍 떨어진다든지 여러 강팀들이 또 일찍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팀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저희가 뚝심과 어떤 정신력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지 않나. 이 인터뷰만 봐도 김은중 감독이 선수들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그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감독의 역할도 되게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가오는 이탈리아전에서 승리할 경우에 2연속 결승 진출입니다. 진출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2연속 준결승 진출이라는 거에서 큰 업적인데 각자의 좀 감회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지금 이미 4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룰 건 저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4강을 통해서 또 해외 언론 내지는 해외 스카우트들한테 또 약간 눈에 띄거나 조명을 받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또 해외 진출 내지는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을 만한 길도 열릴 수 있고 결승 가면 더할 나위 없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미 이룰 수 있는 거는 이 대회에서는 다 이뤘다. 더 이상 바랄 건 없다. 열심히 뛰어주고 부상당하지 말고 하길 바랄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더라도 박수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대회가 이미 박수 받을 만큼. 이제는 막 새벽 6시 이때 경기를 하더라고요. 딱 자고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스코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일어날 때마다 좀 기대가 돼요. 처음에 기대도 안 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일어날 때마다 좀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지난 대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지난 대회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이름값이 없더라도 그 이전에 해놨던 게 있으니까 또 조금 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부담감을 이제 떨쳐내고 잘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번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대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훑었던 지난 대회들에서도 4강을 못 간 선수들도 국대에 간 선수들도 있고 뭐 해외 진출한 선수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축구할 때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굳이 국대나 해외 진출하지 않더라도 여기 앞에 나갔던 선수들이 진짜 지금 소속팀에서 되게 한 축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수들도 잘 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이어져서 또 이 친구들은 커서 또 국가대표를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Set